안녕하세요. 네, 김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난감한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외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할 때 많이 오는 주제도 외도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할 때 저는 외도를 해서 외도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부부가 오더라도 외도 사건에 대한 거는 사실 전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뭐 어떻게 했냐, 뭘 했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째서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 외도를,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다 더 주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또는 외도 상대 여성이 됐든 남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상담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인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은, 어떤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이것도 상처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한번 그 외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제가 먼저 한 케이스의 그 외도를 한 여성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만 하는 남편이에요. 되게 성실하고,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데 일만 하고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뭐 회사 나가거나 뭐 접대 골프 나가거나 그러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애를 둘을 기르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애들이 한 10살쯤 돼가지고 이제 학교도 가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데 남편은 아예 없으니까요. 실제 남편이 와가지고 학생까지 잠만 자고 나가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랬었어요, 옛날에. 저도 할 얘기 없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레지던트하고 그다음에 초기 젊었을 때 일할 때는 일하는 것만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밑에 레지던트한테 욕 먹고 그러는 게, 무슨 일 있으면 야 회의하자, 회의 시간 없는데 일요일 날 해, 이랬거든요. 결혼해서도. 저도 한심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없는데, 하여간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아내한테는 거의 소용되지 않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말 여보 나 진짜 죽겠다. 근데 이 남편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저도 옛날에 한 말이지만 뭐라냐면,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요것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행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10년, 지금 뭐 12년째 이렇게 흘러온 도중인데, 부인이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들어주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어느 날부터 뭐 애들이 이제 10살, 11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놈들도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아빠가 봐주질 않으니까 좀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지켜주는 애들하고 엄마가 애들하고 단독으로 붙는 경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힘겨운 거예요. 사내 애들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만나고 친구랑 같이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은 더 늦게 들어온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괜찮겠거니 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옛날 남자 동생인데 미국 이민 간 친구가 사업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워낙 남편이 결혼 전에 자기한테 잘해줬고 그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그런 부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좋은 부인인데, 근데 이 동창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이 통하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만나기만 한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 남편이 뭐냐면, 자기가 그 사업차 제주도 잠깐 가는데 그냥 같이만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따라가서 방을 따로 쓰기로 하고 같이 가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요번에 이제 한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은 전화로 남편의 전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화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전화 통화만 돼도 여성들은 몸에 사랑의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중에서. 남편하고 연결되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정 안 되면 전화라도. 이 남편 전화도 안 해요. 전화하면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막 듣는 둥 마는 둥 끊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서 온 이 여성.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요, 이 지금 여성하고 비슷한 형태의 분들을 많이 봬요. 이게 이런 거예요. 실점은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내 곁에 있지 않아. 남편이 뚜렷하게 나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교류는 전혀 없어. 자, 이 여성의 이 마음 상태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상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뭐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저는요, 글쎄요,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밥을, 만약 남자들한테 새끼밥을 이틀만 안 먹이면은 다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쥐어 뜯으려고 그럴 거야. 뭐든지 다. 예. 그죠? 여성들한테 사랑이 혹시 이 의미가 아닌가. 예. 저는 남편하고 교류가 없는 여성들을 보면요. 표정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정이 메말라가는 여성. 우울해서 그냥 메말라가는 여성으로 보여요. 요거는 사실 2006년도에 일본의 그 다카시라는 사람이 그 팀들이 했는데 각각 남녀 11명의 대학생하고 세 커플을 각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갖고 이제 조사한 겁니다. 요걸 그리고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주는데 10몇 개의 문장을 각자한테 줘요. 주는데 하나는 성적인 외도를 암시하는 걸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서적인 외도를 암시하는 거를 줘요. 성적 외도를 할 때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들인 경우에는 보면은 요 부위가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 부위인데 변형계하고 해마라는 부위하고 그 부위 또 그다음에 시상하부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격성과 분노 그다음에 공포 이런 부위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배우자가 성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는 이 부분이 되고 여성들은 반대로 시상이라 그래서 이제 막 정보가 교환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저 일을 벌어졌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일인가 고민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외도를 할 때 정서적인 외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문장을 줘요. 내 배우자나 또는 내 애인이 다른 남자 자기 아닌 다른 남자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에 대한 얘기만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그 남자를 위해 썼다. 이런 문장을 줘요. 그럴 때 뇌가 어떤 반응을 맺느냐 하는데 그럴 때는 남성들인 경우는 요 안쪽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어떻게 저런. 여성들인 경우에는 밝게 있는 부분이 이제 축디엽인데 축디엽의 위쪽에 있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저기는 어디냐면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지? 상대가 믿을 만한 인간인가? 인간의 도리를 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가 정서적인 외도를 할 때 불쾌해요. 불쾌를 하고 사실은 여성들보다 더 강렬하진 않아. 남성들은요, 왜 성적 외도가 중요하냐면은 남성들인 경우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내가 만약에 성적인 외도했다면은 내가 엄한 애를 키우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는 성적 외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중요하고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이 성적 외도하면 물론 문제지만 여성들인 경우는 정서적 외도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정서적 외도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어떤 누구한테 마음이 뺏긴 거예요. 뺏기면은
나하고 우리 아이한테 줄 재물을 그 여자한테 줄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성적 관계도 안 맺었는데 왜 질투하고 난리야? 너 진짜 좀 유난 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나오는 거가 바로 정서적인 외도가 두 사람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참 그 무서운 세상이 별걸 다 이제 MRI로 찍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혼할 때 MRI 찍어야 될지 몰라요. 이제 세상이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이제 부인의 예를 부인이 이제 왜 이렇게 됐나 부인하고 남편하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부인은 그 아버님이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바쁜 공무원이었었어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커요. 그래서 이 부인인 경우는 할머니 또 성품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부인은 사랑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남자냐면 성실하고 순하고 착한 남자를 고른 거예요. 그게 지금 남편이에요. 연애할 때는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은 부모가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면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문제예요. 빨리 돈을 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인 경우는 그래서 그걸 성공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돈을 버는데 이런 남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자녀들한테 부모가 사랑하고 관계 맺는 걸 많이 배줘야 돼요. 지내는 걸 배줘야 돼요. 이 남편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내하고 지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아내하고 지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집에 어색해서 늦게 올지도 몰라요. 예. 어떻게 사실요, 여러분들, 남성들이요, 아내랑 같이 잘 지낼 때 남성들의 부담은 뭐냐면 자기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자기가 뭘 할 방법이 없어요, 돈밖에. 아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죠? 괜히 엄한 얘기 해가지고 혼나고, 신문기사 얘기하고, 부인하고 무슨 신문기사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말 못하는 남편이면요, 패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네. 집에서 잘 모르니까. 이게 이 남편인 경우는 본인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면 되는 거야. 거기다 이 사람은 아내도 사랑하고 돈 버는 정도 다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런 조인이 만들어서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과 가정을 모르는 거가 그 다음에 아내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결핍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서적 허기에 의한 그런 외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다행히 상담에 남편이 와서 아내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한 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 남편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품고, 아내는 뭐, 원래부터 남편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도에 잘 빠지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외도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외도에 잘 빠지는지, 여러분 배우자 그런지 하는지. 우선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제가 이제 바저프레신 얘기도 했지만은, 이 애착의 호르몬 숫자가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공감 능력이 적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 아픔을 몰라요. 자기가 바람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못 피는 거는 피면은 아내가 얼마나 아파할지 남편이 얼마나 아플지가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는. 사이가 좋은 부부가 바람 핀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인 경우는 아내의 아픔이 뭔지 잘 몰라요. 개인도요. 공감 능력 없는 사람도 또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이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생물학적으로 없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러면 힘들겠지 생각하면은 오는데 굳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내의 아픔에 둔감한 뭐 남자들이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경우가 외도를 잘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자들이 외도를 하는 경우는
남성들이요. 이제 이거는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한 거지만 성행위를 할 때 수컷인 경우에는 성행위를 할 때 뇌에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공격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여성들인 경우는 물론 이건 원숭이들의 얘기긴 하지만 복종하는 부위가 활성화돼요. 여성들인 경우 복종의 자세를 취해요. 여성들은 빼고요. 남성들은 그래서 지배적인 부분하고 성적인 부분이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 현대 남성들 중에서 많은 남성들이 아내한테 자기가 지배당한다고 생각해요. 봐요.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남자들이 폭력 쓸 수 없어요. 그죠? 폭력 썼다간 이제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납도 안 돼.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그대로 붙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여성하고 남성 싸우면 저는 남자들이 100점 배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싸울 때 자기가 뭐가 화나는지도 묘사를 잘 못해. 왜 화나는지 자기 몰라. 근데 저쪽은 기가 막히게 얘기하거든요. 표산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잔싸움 같은 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요. 져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또 어떠냐면은 남자들은 싸운다고 그러면요. 여성하고 달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지막지게 올라와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뇌가.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패야 되거든요. 팰 수가 없잖아. 호르몬 나오는 것도 고통스럽고 막 화나면 눈 부라리고 뭐 이런 사람 많지.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피해요. 아내와 싸움 피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양반은 어떤 양반이냐면 이 양반은 장모님이 좀 세세요. 장모님이 좀 세가지고 이 장모님의 입김이 좀 센데 부인도 본인의 엄마를 닮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세요. 얼마 전에 시댁하고 막 붙었어요. 그다음부터 시댁에 안 가요. 이 부인은 뭐 단호한 사람이니까 안 가.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애를 키우니까 친정에 가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요. 그래서 친정에 가고 이 남편은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부인이 남편보다 더 유능해요. 근데요, 그 친정 엄마는요, 사이가 자기 딸보다 조금 못하면 되게 불안해. 손해봤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녀 똑같은데 평등한데 그런 게 어딨어요. 장모님이 이 사이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인사를 똑바로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남편이 기분이 나빠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아직 늘 그래 왔지만은 이 남편이 이제 입이 설어서 매운 김치를 못 먹는다고 하는데 시댁에 본가는 매운 김치 안 줘요. 처갓집 음식은 되게 맵거든. 그것만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일련에 쭉 있는 거에서 자기는 아내에 의해서 지배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깨지고. 사실은요, 의외로 이런 남성들이 많아요. 저는 이 남성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어느 때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한테.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도 꽤 있을걸요. 있어요, 꽤요. 그거 괜히 연결시키지 마요, 외도로. 이런 마음에 몰켜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아내에 대한 아주 그냥 공격적 분노를 아내한테 직접은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 가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외도예요. 요거는 아까 여성들은 정서적 허기, 사랑 못 받아서 하는 외도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남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난 참 근데 이 카사노바나 존 주앙 이렇게 바람둥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들 같죠. 남자들이 볼 때. 그래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요새.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히스테리아라 그래요. 남성 히스테리아.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어떤 남성의 자신이 불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성이 자기한테 꼬셔가지고 넘어갈 때만 자기 남성이 확신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여자한테 하는데 그 중에 50대 1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5,000번에. 그래서 이 사람들 바람을 잘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히스테리아. 이런 사람들은 경우는 사실 이건 병적인 성격 장애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안정적 관계를 못 맺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나이가 든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성들로부터 다 버림받고요. 노후 말년이 되게 비참해요. 대부분 다 이런 거. 이게 남성들이고, 여성들인 경우는요, 여성들이 외도하는 경우는 여성들의 외도가 없으면 남자가 어떻게 외도하겠어요. 그죠? 외도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있는데, 단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뇌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일부 일체적이에요. 일부 일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성들이 훌륭하고 도덕성이라서 그런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에 제일 도움되는 게 일부 일체적이에요. 내 삶에. 남편하고 웬만하면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남편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인 적어요. 그러나 소수의 여성들은 있어요. 이걸 해요. 이 사람들은 왜 하느냐? 뇌가 남성의 뇌예요. 남성성을 가진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하고 똑같이 바람펴요. 네. 파트너도 여러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보통의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의 정숙한 부인들이 잡지나 이상한 잡지에 나오는 것 같처럼 다 애인을 하나 두고 이러잖아요. 강남에 있는 부인들은 다 애인 하나 두고 있다. 그건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진 않고, 남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과 아까 제가 얘기한 정서적 허기를 심하게 느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는 이런 경우에 외도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는 뇌 자체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 굳이 자기가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는,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외도에 대한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 외도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한다는 거는 우리 예전에는 쉽게 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심장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 도려내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 도려내는 거거든요. 히스테리적인 사람들인 경우는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치유도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경우는 뭐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냐? 사회의 대접이 치유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럼 그건 참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 같처럼 원인이 있는 사람들. 원인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게 정서적 허기가 됐든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했든 이 경우는 치유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가 같이 사는 걸 동의해야 돼요. 어떤 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남자도 마찬가지고, 외도했어? 난 안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가 외도를 하면은 남편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허기진 그 제주도에 간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용서했거든요. 실은 이제 요즘은 어떠냐면은 남자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여자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런 건 없어졌고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배우자가 외도한 건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이혼해야 돼요. 저는 근데 뭐라고 권유하냐면 10년 후에 당신한테 제일 이익이 되는 거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후에 본인한테. 이혼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고치는 게 나은 건지 교정해 사는 게 나은 건지, 그 당한 피해자의 아픔이 절절히 들어오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같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외도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죠. 더 보상할 만큼 보상하는 거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한테 더 잘해주는 거. 매는 촉에 맞고, 남성분들 같으면 내가 아내한테 말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게 있는가, 집에 당하는 게 있는가. 그다음에 부인들 같으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정말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하면은 그냥 감기 걸려서 내과 가서 약을 먹나, 전문가들 상담 마찬가지니까 해서, 저는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건 아이들의 미래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뭐 무슨 일 있을 부분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런 걸 지켜서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오늘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